오늘은 어떤 고구마를 심을까 5번째 시간이고요. 호박고구마로는 2번째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호감미를 했고요. 오늘은 안노벤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안노벤이라는 이름은 앞으로는 전면적으로 고구마 모종의 거래가 중지될 것이고요. 베니하르과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일본 품종으로 이제 제가 다룬다는 건 잠깐 문제가 좀 있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들어와 있는 거고, 뭐 정확하게 이제 생산자 입장에서는 구분해서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안노빈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다루긴 하지만, 호박고구마 전체적인 문제까지 같이 제가 뭉뚱그려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노벤이를 끝으로 이제 호박고구마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더 다룬다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연항미나 신항미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걔네들은 이제 묻혀버려 가지고 연항미인지 신항미인지 알 수 없고, 이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제 종자원이나 식량과학원 쪽에서 이제 품종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노베니를 하면서 전체적인 호박고구마 설명을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98년도하고 2005년, 98년도에 신항미, 그 다음에 2005년에 연항미가 되면서 2000년 전에 이제 밤고구마가 위주가 되었던 시장에서 이제 호박고구마가 자리하면서, 사실 이제 거의 시장 판세가 호박으로 넘어왔었죠. 넘어왔다가 2005년 이후에 호박고구마 시장에도 이제 판도가 바뀌면서 안노베니가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전체적으로 이제 안노베니가 대세가 되었죠. 전체적인 시장은 안노베니가 대세가 되었는데, 그래서 굳이 이제 안노베니를 제가 다루기로 한 것입니다. 호박고구마인 안노베니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안노베니의 원종이죠. 안노이모를 다루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안노이모와 안노코 간의 안노이모 세 가지가 약간 이제 혼재돼서 설명이 되겠죠. 안노베니는 원래 안노이모에서 선발돼서 고정된 품목이기 때문에 안노이모가 이제 원종이 될 것이고, 안노이모의 유래를 보면 이종교배를 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꽤 오래된 거고, 세계제 2차 대전 후에 일본군이 인도네시아 북부에 있는 세로단나라는 지역에서 지네 나라로 이제 패전하고 귀환하면서 한 개의 고구마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구마를 규슈 오키나와 농업연구센터에서 무종으로 만들어지죠. 그래가지고 얘들이 다네가시마, 즉 종자도의 안노 지역이라는 데서 재배가 확산되면서 가고시마 아래쪽에 있는 그 타네시가마 섬 전체에 재배됐죠. 그래서 이제 안노이모라는 이름이 생겨납니다. 안노이모라는 뜻은 게 안노 고구마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안노 지역에서 나는 고구마, 그래서 안노이모입니다. 그러던 것이 1989년에 가고시마 농업개발센터에서 타네시가마 섬, 즉 종자도에서 재배되는 고구마를 선발 육성해 가지고 안노이모에서 모양과 당도등이 높은 변이 개체를 선발했어요. 그게 이제 1989년도에 이제 가져갔던 게 10년 만에 1998년도 10월 29일에 이제 품종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안노벤입니다. 그리고 안노 코간에도 이제 나오죠. 이 점은 사실은 이제 제가 베니하르과를 다룰 때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지만, 우리한테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안노벤이라는 이름은 학명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로 치면 사실 품종명이죠. 뭐 이종교배하지는 않았어도 개체에서 이제 선발된 것들이니까. 하지만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안노이모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호박고구마 그럼 뭐 연항미, 신항미, 안노벤이 뭐 특별하게 가리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걔는 색깔이 좀 연한 거는 안노코가네, 그 다음에 진한 건 베니. 베니는 빨갛다고 제가 베니하르과에서도 얘기했겠죠. 그래서 안노 지역에서 나는 빨간 고구마 정도로 이해하면 안노베니에 대한 정확한 이름이 되겠죠. 이산에서 알 수 있듯이 안노베니는 외관상 특징은 뭐 그동안 보아왔던 호박고구마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설명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전에 만들어진 뭐 동영상 제가 만들었던 호감미를 참조하시면 호박고구마의 특징 그대로 오고요.
뭐 굳이 설명하자면 지상부의 끝수는 보라색, 전체적으로는 녹색, 지압의 고구마 표피는 조금 연한 빨간색의 방추형, 그 다음에 고구마 속살은 주황색인데 가열하거나 찌면 뭐 진한 노란색이 되는, 이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겠죠. 뭐 호박 고구마의 특징 그대로입니다. 안노베니는 일반적으로 수확 후에 한 달 정도 저장해서 숙성시켜야 제맛을 느낄 수 있고요. 안노베니는 군고구마 외에도 이제 찐고구마, 고구마 마탕, 뭐 타르트, 뭐 양갱, 뭐 등등 다양하게 먹을 수 있겠죠. 특히 이제 군고구마로 먹을 때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데 얘네는 권장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직화 냄비, 오븐, 뭐 그릴, 요즘 뭐 에어프라이에서 구워 먹는 데 비해서 일본의 경우에는 구워 먹을 때 꼭 호일에 싸서 굽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고구마 내부에 습기가 밖으로 날아가지 않아 갖고 더욱 촉촉한 안노베니 고구마를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은 그런 식으로 먹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제 경우는 이제 한두 번 싸서 먹어봤는데 귀찮긴 되게 귀찮아도 역시 수분이 많아가지고 완전히 촉촉한 물고구마같이 먹기는 좋습니다. 안노베니는 영양 성분에 있어서도 뭐 다른 고구마와는 별반 다르진 않아요. 뭐 통상적인 뭐 비타민 C, E, 그다음 칼륨이 풍부해서 뭐 배변 효과가 좋고 몸에 있는 이제 소금을 잘 날려주고 섬질과 열라펜이 포함되어 있어서 뭐 피부나 변비에 좋고 기미에도 효과가 있고, 좀 다른 점이라면 얘가 이제 주황색 고구마에서 이제 노란색 고구마인 만큼 베타카로틴 함량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눈 건강과 피부 효과에 아주 좋고 항암 효과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안노베니의 차이점은 이제 그 칼로리가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 찐고구마가 베니하루과는 142kcal인데 비해서 안노베니는 약 132kcal로 한 10kcal가 낮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가 걱정되는데 고구마에 자꾸 손이 간다면 호박 고구마를 권장해봅니다. 그 안노베니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호박 고구마 중에서도 가장 많이 재배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모종의 이제 그 유통 과정 때문에 이제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호박 고구마 중에서도 뭐 안노베니를 포함해서 그 재배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덩쿨 쪼긴병이죠. 이미 뭐 저도 블로그를 쓰면서 수없이 언급했고 앞으로도 언급되겠지만은 호박고구마를 재배하려고 하는 분들, 아주 처음인 분들도 제일 먼저 듣는 게 호박고구마는 잘 죽는다며요 입니다. 근데 그 잘 죽는 이유가 덩굴쪼긴병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근데 덩굴쪼긴병은 이제 고구마에게 있어서는 암이라고 할 만큼 강력한 병이죠. 그래서 호박고구마가 재배하기 힘든 이유가 이제 이게 바로 덩굴쪼긴병이고요. 농촌진흥청 식량과학원에서 2016년에 덩굴쪼긴병의 저항성이 강한 호감미를 발표했지만 그 우수성이 아주 뛰어났죠. 잘 죽지 않고. 근데 한두 가지 약점 때문에 아직 대체할 품종으로 성장하지는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른 뭐 특징들은 뭐 기존의 호박고구마와 다른 바가 없으니까 안노베니 고사 원인인 덩쿨 쪼긴병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이제 다음번에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긴 하겠지만요. 근데 이제 어차피 호박고구마 들어왔으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덩굴 쪼긴병을 예방해서 수확력을 높여야 되니까 그 소독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소독을 해서 심으면 그나마 잘 죽지 않고 그나마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덩굴 쪼긴병의 이제 발병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덩굴 쪼긴병에는 후사리움 균이 모종에 내재해 있거나 그 다음에 그 모종에 내재되어 있다는 그 덩굴 쪼긴병 병원균이 고구마의 눈에 붙어 있다가 이제 나오면서 모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있거나 또는 심는 과정에서 모종의 상처 부위를 통해서 감염되는 병입니다. 그리고 삽식기에 이제 온도가 높고 건조하면 더욱 발병률이 높죠. 그러니까 모종이 싹이 안 났는데 그 상처 난 부위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습이 생기고 그런 곰팡이균이 생기겠죠. 얘도 이제 곰팡이균이 하나니까 그러면 이제 그쪽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이제 바로 고구마 모종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기존에 들어있는 것 정도는 이제 저희가 소독이 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덜 죽을 것이고, 그래서 그 소독하는 방법을 보면 현재 이제 등록된 약제, 덩굴적인 병으로 등록된 약제는 그 살균제로 금마기 골드만 등록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이제 저는 이제 베노람이나 베노밀등을 사용했었고요. 최근까지는 베노람을 사실은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금마기 골드만 사용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베노람과 베노밀도 곧 등재된다고 얘기가 돼 있으니까 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희석 배수는 거기에 잘 나와 있어요. 봉투에, 그 약봉투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데 1000분의 3, 그리고 1시간 정도 줄기침입니다. 단면이 물에 담겨야겠죠. 그 다음에 고구마 줄기가 살균제를 흡수해서 모종 내에 한 바퀴 돌 시간, 그래서 균을 모두 죽일 시간 정도면 뭐 1시간이면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놔도 큰 문제는 없던데, 녹는다고 하는데 잘 안 녹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1시간 정도 원칙은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균 후에는 그 표피에 있는 살균제가 잘 마르도록 이제 순을 경화시켜야 되겠죠. 특히 이제 잎에 묻은 이제 것들은 이제 딱딱 달라붙어 버리면 이제 나중에 녹습니다. 경화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좀 탈탈 털고 해서 깔끔하게 저 모종을 세워서 경화시킨 다음에 삽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이제 특히 최근에 와서는 자르자마자 바로 심기도 하는데, 그 경화를 3일 정도로 3일에서 5일까지 경화를 시켜서 심으면 발병률이 뚝 떨어진다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하고 나서도 뭐 상처 없이 심는 게 아니고 꼬쟁이로 허리를 쿡 쑤셔서 땅속에 쳐박아 버리는데, 그때 허리에 뭐 상처가 안 나겠어요? 근데 걔가 뿌리 내려면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 글리 이제 고구마 뿌리 혹선증이 와서 이제 즙 갉아먹고, 그 과정에서 이제 글리 후사령균 들어가면 딱 걸리죠. 네. 그래서 심는 방법에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한두 가지의 문제만 해결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덩굴적인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문제도 이제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제가 그 이야기할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 농가에서 고구마 모종을 구입할 때 뭐 소독한 고구마 모종을 판매한다고 하는 데서 이제 모종을 사는 경우가 있다고 저한테 전화가 간혹 와요. 당신도 그 뭐 모종을 소독을 해서 파느냐, 이제 이렇게 전화들이 오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소독해서는 안 팝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 고구마 모종을 소독하는 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도 1시간 이상을 침지해야 되고요. 1시간 이상 침지한 다음에 그 잎사귀 탈탈 털어서 또 말려야 돼요. 경화시킨 다음에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몇 시간씩 걸려요. 그러면 이제 20kg짜리 하나 하려면 아줌마가 하루 왼종일 잘라도 5개를 못 자릅니다. 20kg짜리 하나. 1시간에 반 개 잘라요. 2시간에 1개 자릅니다. 그러면 걔를 소독하려면, 소독하고 꺼내는 데까지 총 걸리는 시까지는 한 가마가 4시간이 걸려요. 안 맞죠?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톡 까놓고 얘기하면 저는 그럴 바에는 모종을 안 팝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소독된 호박고구마 모종을 구입해서 고구마를 심으신다면 모종 상태를 정확하게 보시는 게 좋아요. 꼼꼼하게. 금마기 골드나 베노람, 베노밀 등 일단 소독을 하면 잿물 입힌 것처럼 외관이 진한 회색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아주 지저분해져요, 순들이. 게다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잎사귀에 묻은 약들을 충분히 말리거나 털어내지 않고 포장을 하게 되면 잎이 녹아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심어놓고 병이 오기도 전에 고사돼 버리죠. 뿌리를 못 내리고. 그러면 이제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일단 되게 지저분해요. 소독을 하고 나면. 이제 소독을 하고 나서 내가 못 심은 걸 보낼 수는 있겠죠. 왜 내가 심으려고 소독을 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삽식할 시기를 놓쳐버렸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좀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 안노베니를 심어서 초기에 죽기 시작하는 것은 덩굴적인 뼈보다는 이꽃병일 가능성도 다분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병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덩굴적인 병의 모든 책임을 넘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독하고 건강한 모종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집에서 내가 직접 소독해서 관리를 좋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호감미와 안노빈의 재배상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궤근의 성장 속도입니다. 즉 고구마의 성장 속도인데요. 그동안 이제 호박 고구마는 뭐 130 이상을 기본으로 알고 있었고, 또한 호감미, 특히 호감미는 130 이상이 무조건 재배돼야 된다고 이제 농진청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에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일본 자료를 좀 많이 찾아봤었는데요. 뭐 가고시마 연구소, 교시 연구소, 기타 뭐 다른 자료까지 많이 찾아봤는데, 조사하다 보니까 안노베니는 120일에 130일 정도가 적정 재배 일수로 나와 있더라고요. 호감미보다는 10일에서 20일 정도가 짧죠. 130일이 넘어가면 2차 성장이 이루어져 고구마가 이제 골이 파이고 많이 안 이뻐지고 눈이 들어가고 그래서 안 이뻐지기 때문에 그 정도로 재배하는 게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재배해 보면 딱 맞아 떨어지는 얘기는 아니에요. 재배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농가에서 노하우로 재배 일수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식재 거리와 식재 일수 뭐 등등 몇 가지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하우를 축적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관심사는 역시 호박고구마의 관심사는 역시 덩굴조గిం병이죠. 덩굴조గిం병을 방제를 얼마나 잘해서 얼마나 죽이지 않고 키우느냐가 가장 수확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방점을 찍어야 되니까요. 덩굴조గిం병 방제에 조금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호박고구마 중에서 안노베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